안녕하세요. 우리 반려동물들의 건강 상식을 좀 더 쉽고 간단하게 알려드리는 우리 동네 수의사 박준석입니다. 강아지와 고양이에 있어서 대표적인 질병, 심장병, 심장이라는 이 장기에 대해서 강아지와 고양이는 어떻게 다른지 분류를 해서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강아지와 고양이는 이제 어떻게 다르냐? 강아지는 잡식성, 그리고 고양이는 이제 육식성이죠. 강아지와 고양이는 이처럼 이제 잡식성과 육식성으로 나뉘어진 만큼 서로는 조금은 다른 동물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신체 내부 장기, 필요로 하는 영양소 이런 것들도 조금씩은 다 달라요. 그 중에 하나의 장기, 심장. 이 심장이라는 장기는 강아지와 고양이는 과연 어떻게 다를까? 첫 번째, 강아지는 이제 심장 크기가 일반적으로 이제 VHS라는 용어를 씁니다. VHS 크기의 10.6 정도까지를 강아지에 있어서는 정상적인 심장 크기로 보고, 고양이는 VHS에 있어서 8.5까지를 보통 정상적인 심장 크기로 봅니다. 강아지와 고양이 모두 체중이 다 제각각이다 보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척추의 크기와 비례해서 심장 크기를 절대적인 수치가 아닌 상대적인 수치로 비교를 하게 되는 게 VHS라는 건데, 심장 자체 사이즈가 고양이보다 강아지가 조금 더 커요. 강아지는 이제 신체 내부에 9% 정도가 대략 혈액이고요. 고양이는 신체의 약 6.6% 정도가 혈액입니다. 그만큼 많은 양의 혈액을 강아지가 더 많이 가지고 있다 보니까 강아지는 조금은 더 큰 심장을 가지고 있어요. 심장이라고 하는 장기는 쉽게 말하면 피라고 하는 물을 가진 물풍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강아지가 고양이보다 물이 더 많죠? 그럼 당연히 물풍선은 그만큼 커야 됩니다. 크기적으로 강아지는 고양이보다 더 큰 심장 사이즈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일단 알고 계셔야 돼요. 내부적으로 강아지와 고양이는 전부 다 좌심방, 좌심실, 우심방, 우심실, 두 개의 분방과 두 개의 심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구조적으로는 동일하지만 크기만 다를 뿐입니다. 심장병 발생에 있어서는 어떠한 차이가 있을지 그것도 한번 좀 살펴볼까요? 한국이라는 이 주거 문화는 주로 아파트 생활이죠. 주택보다는 아파트 생활을 많이 하다 보니까 대형견을 키울 수 있는 여건이 적합하지가 않습니다. 유럽이나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어떻죠? 주택에서 생활하죠. 마당이 넓은 주택에서 생활을 하다 보니까 소형견보다는 대형견을 훨씬 많이 키우는 이제 추세예요. 실제로 이제 이렇게 주거 문화가 다르다 보니까 키우는 반려동물의 이제 품종도 조금 이제 특색이 있게 되는데, 소형견을 많이 키우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의 심장 질환이 다 이 판막성 질환으로 생깁니다. 대형견, 대표적인 대형견 뭐가 있을까요? 골든 레트리버, 세퍼트, 그 다음에 박서, 이런 품종들은 대부분 이제 판막성 질환보다는 심장 근육 자체 질병이 생기는 경우가 훨씬 많은데, 우리나라는 품종을 이제 주로 키우는 품종이 뭐죠? 요크셔 테리어, 푸들, 말티즈, 포메라니안, 비숑 프리제, 이런 품종들. 대부분의 이제 소형견들은 심근 질환보다는 판막 자체에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경우들이 대부분입니다. 후천적으로 판막성 질환이 생기다 보니까 판막이 본래 하는 역할이 피를 잡아주는 역할인데, 그걸 잡아주지 못하다 보니까 심장은 점점 커지게 돼요. 이렇게 심장이 이제 병이 진행이 되면 될수록 심장이 커져가다 보니까 기침을 하게 돼요, 강아지들은. 그럼 이제 두 번째, 고양이는 그럼 어떻게 다를까? 고양이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 소형견에서 많이 일어나는 판막, 이 판막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심장 근육 자체에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 근육에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근육이 두꺼워지는 질병인 HCM, 근육이 얇아지는 질병인 BCM, 그리고 근육이 아주 뻣뻣하게 굳어버리는 RCM, 이것도 저것도 아니다, 잘 모르겠다, UCM. 이런 것처럼 고양이들은 판막성 질환이 아니라 심장 자체의 근육에 문제가 생기는 심근질환으로 많이 발생을 하는데, 그래서 심근질환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고양이 심장병들은 대부분 바깥으로 커지는 경우도 좀 있긴 하지만 안쪽으로 커져요. 차이를 구별을 해보면, 강아지 심장병은 뭐라고 말씀드렸죠? 바깥으로 커진다. 고양이 심장병은 어떻다고 말씀드렸죠? 안쪽으로 커진다. 차이가 분명히 있죠. 고양이는 특히나 엑스레이 단 한 장만으로 심장병이 있다 없다를 구별하기가 더더욱 힘듭니다. 왜? 안쪽을 엑스레이로는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고양이에 있어서 HCM, 그리고 BCM,
RCM, UCM 이 네 가지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예전에 1970년도에 미국의 이제 사료 회사들이 타우린의 중요성을 잘 모를 때가 있었어요. 실제로 타우린이 결핍이 되면 고양이들은 심근병이 생기는데, 그거는 현재 와서는 누구나 어떠한 모든 수의사도 대부분의 이제 고양이를 키우는 보호자분들도 알고 계신 상식이겠죠. 하지만 과거에는 타우린의 중요성을 잘 모를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타우린이 결핍이 된 사료가 출시가 막 되었는데 고양이들이 알게 모르게 심장병이 막 발생을 했어요. 그래서 이 고양이들이 특징적으로 이제 뭐 때문에 이렇게 DCM이라고 하는 심장병이 생겼는지를 보다 보니까 타우린이 결핍이 되어서 된 사료들을 복용을 했구나 공통적으로 라는 걸 알게 되었고, 그때부터 타우린이 결핍이 되지 않도록 타우린을 첨가한 사료를 만들어서 그 사료를 복용을 하다 보니까 그때부터는 타우린 결핍성 DCM이 발생하지 않게 되었어요. 그래서 현대에는 이 DCM이라는 질병을 잘 보기가 힘든데, 그래서 아무래도 보호자분들도 잘 모르실 거예요. DCM은 뭐냐면 고양이의 심장의 근육 자체가 굉장히 얇아지면서 심장이 잘 뛰지 않게 되는, 심장이 본래 이렇게 뛰어줘야 되는데 이게 이런 식으로 굉장히 뻣뻣하게 뛰지 않는 그 질병을 DCM이라고 합니다. 보호자분들도 많이 아시는 HCM은 뭐냐? HCM은 DCM이 약간 반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심장 자체가 뛰는 거는 제대로 뛰어요. 이 심장의 근육 자체가 굉장히 두꺼워지는 걸 말합니다. 이완기 때 보통 6mm 이상으로 그 심장 근육이 두꺼워진다. 그러면 HCM의 소인이 있습니다. HCM은 심근 자체가 굉장히 두꺼워지면서 심장은 제대로 뛰는 거다라고 말씀드렸죠. 이번에는 RCM은 뭐냐? RCM은 레스트릭티브라고 해서 제한성, 심장 자체가 굉장히 잘 뛰지 않는 뻣뻣해지는 상태를 말합니다. 심장 자체는 얇아지지도 않고 두꺼워지지도 않아요. 하지만 심장 근육 자체가 굉장히 섬유화가 되면서 뻣뻣해져요. 그래서 심장이 제대로 잘 뛰지 않게 되는 그 상태를 RCM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HCM과 RCM은 약간 종이 한 장 차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약간은 다르게 분류를 해야 됩니다. UCM은 뭐냐? UCM은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것을 UCM이라고 해요. RCM도 아니고 HCM도 아니고 TCM도 아니다. 그럴 때를 보통 UCM이라고 합니다. RCM, HCM, UCM을 구별하는 것은 심장을 전문적으로 보는 수의사 선생님들께서 분류를 보통 하시다 보니까 해당하는 이제 동물병원으로 가셔서 분류법을 들으시고 우리 고양이가 어떠한 심장병인지를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러면 증상을 한번 또 비교를 해볼까요? 강아지가 심장병에 걸리면 어떠한 증상을 보이느냐? 첫 번째는 일단은 기침입니다. 강아지는 심장 자체가 커지는 질환이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심장이 커지다 보니까 심장이 커지면서 기도를 들어버려요. 압박을 합니다. 기도를 압박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들어왔던 공기가 제대로 나가지 않게 되면서 기침을 하게 돼요. 그 기침을 하게 되면서 증상이 이제 일어나게 되는데, 이 첫 번째 증상, 기침, 심장병의 가장 대표적인 첫 번째 증상인 기침이 바로 강아지 심장병의 대표적인 증상입니다. 그러면 고양이는 증상이 뭘까? 고양이는 무증상이에요. 증상이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가까이에서 보고 아이를 계속 이제 관찰을 해왔다라고 하면 보호자분은 느끼셨을 거예요. 이전에 비해서 활동량이 확실히 많이 줄어들었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심장병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고양이도 기침을 하느냐? 심장병으로 인해서 바깥으로 커지는 심장병이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보통은 기침은 잘 하지 않습니다. 고양이는 기침이라는 증상을 보이지 않고 바로 호흡 곤란 증상부터 보입니다. 그 전에 보이는 미세한 증상은 뭐냐? 운동 불내성, 즉 활동량이 많이 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양이를 계속 관찰을 하셔서 활동량이 이상하게 많이 떨어지는 것 같다라고 한다면 혹시 심장병은 아닌지를 캐치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진단은 어떻게 하느냐? 강아지와 고양이가 심장에 대해서 이제 검사를 받기 위해서 내원을 하게 되죠. 그러면 이제 수의사는 뭐부터 하냐면 청진부터 합니다. 강아지는 심장병이 있으면 청진상에서 아주 뚜렷하게 심잡음이 보여요. 하지만 고양이는 심잡음이 들리는 케이스가 50%, 심잡음이 들리지 않는 케이스가 50%예요. 결국에 청진으로는 진단을 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강아지는 이후에 엑스레이도 찍고 심장 초음파도 검사를 해야 되는 거고, 고양이는 청진만으로는 해결할 수가 없다 보니까 반드시 엑스레이와 키트 검사를 통해서 일단은 먼저 심장병이 의심이 되는지를 보고, 심장병이 의심이 된다? 그럼 그 다음 단계인 초음파 검사로 넘어가야 됩니다.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되는 거는 강아지는 청진으로 구별할 수 있지만 고양이는 청진으로 100% 구별하기가 힘들다라는 거를 꼭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러면 마지막 치료는 어떻냐? 강아지는 보통은 이제 판막성 질환이 많다 보니까 이거는 이제 관리가 잘 되면 자기의 생명이 닿을 때까지 관리를 잘 하다 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고양이는 보통 심장병이 언제 발생하냐? 어릴 때 발생을 해요. 왜? 유전적인 질환이니까. 심근 질병이다라고 하는 거는 보통은 유전 질병입니다. 이 유전 질병이 발생하는 연령은 보통은 빠르면 1살, 보통은 5살 정도까지예요. 고양이의 기대 수명은 몇 살까지죠? 15입니다. 요즘은 20살까지도 바라보고 있어요. 그러면 5살이 심장약을 복용을 하면서 15에서 20살까지 살 수 있느냐? 현실적으로 힘듭니다. 논문상에서 보통 이제 제시되는 기대 수명은 불량 예우 인자가 없을 때는 보통은 2년에서 길게는 5년, 불량 인자가 있으면 2년 정도로 이야기를 합니다. HCM, RCM, UCM과 같은 고양이 심근 질환 같은 경우에는 기대 수명이 강아지보다는 좀 짧은 게 현실입니다. 우리 강아지 혹은 고양이가 어떠한 심장병을 가지고 있는지,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앞으로 기대 수명은 얼마 정도로 예상을 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자세히 들어보셔야 되니까 이런 것들은 이제 담당 수의사 선생님과 충분히 상의를 하시고 이야기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심장에 대해서 자주 말씀드리는 분야이긴 하지만 한 번 더 강아지와 고양이에 대해서 분류를 시켜서 나눠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